환자가 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편한 느낌을 주고 싶어요. 내가 어떤 분위기, 어떤 인간적인 교류감을 주느냐에 따라서 환자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정보의 양, 증상 이런 것들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최종적으로 하기까지는 환자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가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위압감을 제가 줘버리게 되면 서너 가지 말씀하시고 싶다가도 한두 가지밖에 말씀을 못 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진단에 이제 에러를 줄 수 있고 검사 선택에 에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패밀리병원 내과 원장 이승익입니다. 혈압이라고 하면 우리 자동혈압계 병원 가서 저는 수동혈압계 많이 경험해 보셔서 어떤 개념인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의 내리는 것들도 고혈압 전 단계, 고혈압 1단계, 고혈압 2단계 수치로 이렇게 많이 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140에 90을 기억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40에 90을 넘어서면 자주 넘어서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된다. 160에 100을 넘으면 우리가 2단계 고혈압이라고 해서 또 다른 기준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약물 처방할 때 삼는 기준이고 130, 135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고혈압 전 단계로 분류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죠. 140에 90이 넘으면 병원을 오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압은 다른 만성 질환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재보지 않으면 우리가 진단할 수 없고 알 수가 없고 다른 병 예를 들면 피 검사를 하거나 CT를 찍거나 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서 그걸 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지만 혈압은 피 검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진 찍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재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다행스러운 일, 축복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혈압이 높으면 우리가 내시경 할 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할 때도 그 술기 자체 때문에 일부 혈압이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베이스 혈압이 높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재보는 측면도 있고 정형외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시술이나 수술할 때도 베이스 혈압이 높으면 시술의 애로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혈압을 의료기관마다 자주 재보고 그게 또 환자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혈압도 본태성 고혈압, 2차성 고혈압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만 2차성 고혈압 같으면 이제 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객관적인 문제가 내 몸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말하죠. 갑상선 질환이나 그리고 부신의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혹이 있거나 콩팥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이게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2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버리면 이제 혈압이 치료가 되는 원인을 찾으면 치료가 되는 그런 개념이죠. 대개는 이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이유가 없고 이유가 없다기보다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 똑 부러지는 이유를 못 찾는다 이런 뜻인데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우리 식습관, 생활 습관을 잘못해서 비만, 대사성 질환 요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영향을 줘서 생기는 고혈압도 있을 텐데 스트레스도 단기간 이유는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혈압 진단할 수 있는 병의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직장의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부부 관계 문제라든지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스트레스로 인한 우리 몸의 여러 내분비적인 안 좋은 호르몬들 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심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고혈압 진단받고 고혈압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할 나위 없겠고 고혈압이 발견되지 못해서 치료 없이 계시던 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결국은 합병증이 증상을 일으키는 거니까요. 당뇨도 마찬가지고 고혈압 자체로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고혈압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야 비로소 증상이 생기는데 흔하진 않아도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아주 치명적이었던 것은 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그것도 응급실이 아니라 제 외래에 오셨어요. 우리가 배가 아프면 상식적으로 소화기 문제로 생각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대동맥이 박리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위급한 질환이고 빨리 진단해서 빨리 손 쓰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지 않습니까? 복통으로도 올 수 있다. 아주 심한 복통, 일반적인 진통제에 조절되지 않는 상복부 통증은 고혈압 합병증 중에 하나의 대동맥 박리를 의심을 할 수 있겠다. 심한 복통이 있으면 이제 응급실이나 의료기관 빨리 내원해야 된다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고, 그 외에는 뇌혈관 합병증, 뇌출혈,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수준의 심한 두통, 시야 결손, 갑자기 흐릿하게 잘 안 보인다든지 구역 구토 같은 증상들이 이제 뇌혈관 합병증에 해당할 것이고, 그리고 심혈관 합병증, 우리 협심증, 심근경색증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왼쪽 가슴이 운동 시에 아주 격심한 통증, 쉬면 좋아지는 이제 그런 패턴의 통증이 생기면 우리 심혈관 합병증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심한 두통, 심한 흉통, 심한 복통, 고혈압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빨리 방문해야 되는 증상일 수 있다.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혈압 관리, 당뇨 관리, 만성질환 관리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제 실천을 못하는 데 있죠. 우리가 몰라서라기보다는. 특별히 고혈압 관련해 가지고는 싱겁게 먹어라, 소금 섭취를 줄여라, 하루에 6g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계산하기는 어렵고, 싱겁게 먹는다. 싱겁게 먹으라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하게 되면 싱거워도 내가 참는다, 이런 느낌으로 드셔야 된다. 그게 싱겁게 먹는다의 기준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체중 관리죠. 대개는 한 10kg 정도 감량하면 체중 감량만으로도 혈압이 한 10 정도는 낮출 수 있다. 뱃살 관리,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외에는 이제 약물 치료가 중요하고. 우리 서울 패밀리병원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차 내지는 2차 의료기관이지만, 우리 대표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철학은 병의 예방부터 시작해서 진단, 관리, 그리고 3차 의료병원으로 전원했을 때도 우리가 안부를 물어보고 3차 의료기관 이후의 케어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전 병에 관련한 모든 부분을 돕고 싶은 그런 철학을 우리 대표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철학에 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진료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서울 패밀리병원 내과 이승익 원장이었습니다.